안녕하세요. 공포영화 기사일기 프로젝트 공기 프로젝트입니다. 오늘 리뷰할 작품은 유아인 주연의 좀비 영화 살아있다입니다. 호러 팬으로서 국산 좀비 영화가 극장에 걸린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느껴지는 감동이 있습니다. 불과 4, 5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이렇다 할 좀비 영화 없던 시절 2016년 여름 연상호 감독이 연출한 부산행이 국내 1100만 명 관객을 동원하며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해외에서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예전에는 외국인이 Do you have any good zombie movie in Korea? 라고 물었을 때 No, but we try, you know 이렇게 말을 더듬어야 했다면 이제는 당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부산행, you know? 뭐 한평생 살면서 외국인에게 한국 좀비가 괜찮은 것 있냐는 질문을 몇 번이나 받아보겠냐마는 그래도 우리 한국 호러 팬들에게는 중요한 분기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참고로 저는 연상호 감독의 찐팬으로서 부산행은 솔직히 그닥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프리퀄인 서울역이 더 좋았습니다.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돼지의 왕, 사이비 등에서 보여주었던 사회의 치부를 날카롭게 건드려내면서도 염세적이면서도 충격적인 그 맛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MSG를 섞어 대중적 입맛에 맞추는 부산행은 맛있지만 특별하지는 않았습니다. MSG 뿌리면 원래 다 맛있으니까요. 제가 그의 영화에서 기대한 것은 염세적인 분위기에 사회의 치부를 건드리는 날카로운 시선, 그리고 연상호표 반전이 있는 대중공포영화였습니다. 연상호라면 그 접점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올여름 7월 15일 개봉 예정인 부산행의 속편 반도를 보고 나면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부산행 이후 넷플릭스 시리즈 킹덤도 성공적이었고 좀비 소재 작품들의 연이은 성공 흐름에 살아있다도 스무스하게 편승하여 기대감 속에 개봉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에 집안에 갇혀 지낼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에서 큰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개봉 타이밍 또한 적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영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잠에서 깬 주인공 준우는 집에 혼자 고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정체불명의 바이러스로 인해 인간은 좀비로 변하고 있고 이미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는 물론이며 아파트 복도까지 위험한 상황. 갑자기 들이닥친 이웃집 청년과 사투를 벌이고 곧이어 자신의 집에 침입하려고 하는 덩치 큰 헤비급 좀비와도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딱 여기까지가 저의 집중력이 온전했던 지점입니다. 사실 이 두 사투의 내용도 예측 가능하고 진부했지만 그래도 완전 초입부터 우당탕쿵탕 좀비 한바탕 대소동을 벌이고 나니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는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영화는 시작과 동시에 말 그대로 시작과 동시에 좀비 아포칼립스 상황으로 진입합니다. 메인 캐릭터와 주변 캐릭터의 관계 및 상황 설명 없이 바로 위기 속으로 내던지는 것은 큰 리스크입니다. 관객과 영화의 이야기가 친밀하지 않은데 위기 상황이 실감나게 느껴질 리가 만무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만회할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이야기 구성을 신선하게 가져간다든지 회상씬을 통해 캐릭터를 부연 설명한다든지 혹은 기존의 좀비 영화에서 보지 못한 창의적인 볼거리라도 주던지. 하지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감독의 머릿속에만 캐릭터와 캐릭터 간의 설정이고 정작 스크린 속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준우가 어떤 사람인지 그와 그의 가족은 어떤 관계인지 상황 설명이 없거나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거의 혼자 끌고 가다시피 하는 그 준우의 감정선에 올라탈 수가 없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울 것 하나 없고 단조롭고 뻔한 이야기도 문제지만 씬과 씬이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다 보니 상황 설정만 나열해 놓은 느낌을 줍니다. 캐릭터에 몰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야기까지 맥락이 없으니 주요 결정적 상황에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고립된 준우가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구슬픈 사운드 아래 유튜브를 찍으며 감성적 대사를 칠 때, 그리고 희망을 잃고 자살을 시도할 때 등 관객이 감동 혹은 큰 불안을 느껴야 할 상황에서 잉? 갑자기? 이런 생뚱맞다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영화의 몰입감 수준이 단순히 한 걸음 떨어져 보게 되는 수준이 아니라 마치 영사실에서 영사기 돌리면서 영화 잘 나오고 있나 하고 보게 되는 수준의 아주 낮은 몰입감을 유지하게 됩니다. 제발 그것만 하지 말았으면 했지만 귀엽고 보여준 슈퍼 울트라 초특급 진부한 엔딩씬은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저도 극장에 앉아있다가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경험은 처음입니다. 서서 봤으면 꼬리뼈 나갔습니다. 감독님은 그 엔딩씬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와, 소름 내가 만들었지만 볼 때마다 소름이네 이랬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알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영화 내내 어떤 한 장면도 예측되지 않는 순간이 없었습니다.
요즘같이 높아진 관객의 눈높이를 고려하면 이 정도 구성의 이야기가 상업 영화화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화 중반 혼자 살아남은 것이라고 믿었던 종수에게 유빈 역의 박신혜가 등장하며 영화의 분위기는 반등하려는 듯 했으나 상황 연출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주고받는 대사에는 위트라고 찾아볼 수가 없으며 유머는 유치합니다. 수도와 가스는 끊기고 영화에 필요해 보이는 전기만 안 끊긴 독특한 상황에서 생존한 지 10일이 훌쩍 지난 두 사람의 얼굴은 눈곱 하나 없이 샤방샤방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스크린 난간에 아슬아슬하게 서있는 관객들을 스크린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등장하는 좀비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어떨 때는 요란하게 뛰어다니다가, 어떨 때는 기어다니다가, 어떨 때는 소리에 둔감하다가, 어떨 때는 작은 소리에 아파트 단지에 존재하는 모든 좀비가 동시에 반응하여 소리가 난 집의 층과 호수는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알고 그곳으로 모여듭니다. 소모즈조차 혀를 껄껄 찰 수준의 놀라운 청각 기능입니다. 특히 뉴스에서 좀비들은 자신이 인간이었을 때 직업에서의 습관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을 흘리고 곧이어 소방관 출신의 좀비가 아파트 벽 줄타기를 시전하며 영차 올라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두 눈을 질끈 감고 말았습니다. 금도를 넘었습니다. 좀비를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조지 로메오가 이렇게 연출했다면 인정할 수 있어도 이것은 아닌 것이죠. 좀비에 대한 철학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감독의 세계관에서 추구하는 좀비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좀비 영화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아니면 영화 몰입에 미묘한 방해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좀비들의 표정은 또 왜 이렇게 과장되어 있는지, 좀비들이 연기하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표정의 과잉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이 정도면 괜찮은데 막 이런 느낌, 나 무섭자! 막 이런 느낌으로 막 시종일관 밀어붙입니다. 원래 좀비는 표정으로 조지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와 그 쫓아가는 압박감으로 조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단체로 여기 우르르 저기 우르르 잘 뛰어다니고 공격하다가 주인공 앞에만 서면 우당탕 다 함께 엉켜 자빠지고 바닥에서 허적거리는 등 노골적이고 미숙한 좀비씬 연출은 영화의 퀄리티를 뚝 떨어뜨립니다. 태어나서 좀비 연기를 지적하는 것은 저 또한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말이 많은 PPL도 PPL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영화에 몰입이 안 되니까 PPL이 더 거슬리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배우 유아인의 열연은 관객이 영화 속에 빠져들지 못한 상태에서 감독의 엉성한 연출 아래 펼쳐지기 때문에 광의로 느껴질 수밖에 없으며 감정이 고조될수록 보는 관객이 더 민망해지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전형적인 연출이 배우를 못 받쳐주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출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미 내부적으로 영화의 퀄리티가 낮다는 것은 영화인이라면 이미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시기에 개봉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영화가 실제로 가진 가치 그 이상의 흥행을 끌 수 있는 유일한 타이밍이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7월 3일 현재 134만 명의 관객수를 기록하고 있는 살아있다는 코로나 전국이라는 이 시기가 아니었으면 이 정도의 흥행은 절대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러니하지만 배급사는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살아있다. 영화는 전혀 안 살아있지만 배급사의 개봉일 선택 하나만큼은 살아있다. 감사합니다.